자, 제 TAT 1급 78회차 문제 5-3번입니다.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입니다. 가지급금 관련 자료, 가수금 관련 자료 이게 한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인 경우에는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의 상계 처리가 가능해요. 근데 제가 봤을 땐 잔액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지급금만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,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.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명세서 바로 밑에 칸에 있습니다. 자, 클릭합니다. 자, 첫 번째 가지급금 가수금의 적수 계산부터 자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면은 자료 1번부터 자 한번 보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자, 이것을 이제 그냥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계절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통해서 자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직책은 대표이사고요. 성명은 김지민입니다.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계절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주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불러오기 하면 되고 그러면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줘야 돼요. 8천만원, 그 다음 1,500만원, 그 다음에 500만원, 그래서 7천만원 이 된다는 부분 확인을 했죠. 확인을 했고, 자, 그 다음에 가수금입니다. 가수금은 이제 일시 가수 반제, 가수 반제. 가수금은 잔액이 없어요. 결론은. 그래서 가지급금만 적수에 남아있는 셈이 되고, 그 다음에 사원 김성실의 전세자금 대여액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인에게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임원들 이상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, 그래서 사용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. 그래서 김지민만 들어가는 셈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료 3번입니다. 자료 3번에 보면은 차입금에 대한 설명이고요. 그래서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. 자, 거래처명은 자 여기 세로 불러오기 여기 있습니다. 자, 안되죠 지금. 거래처명을 내가 이제 이렇게 작성해줘야 돼. 제일은행. 그럼 이렇게 하면은 딱 불러와줘요. 자,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에 해당하는 부분 자 농협은행이죠. 자,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1억 원 연 4.8% 잔액 적수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율은 둘 다 5.4%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요. 자, 그러면은 두 번째 라인도 다 끝나요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요청사항이죠. 자, 여기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. 자, 그럼 인정이자 계산해 보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. 당좌대출 이자율에 제가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넣어놨는데 넣어놨고, 그 다음에 이자율 차입금 적수 계산 필요 없죠. 여기 넣어놨죠. 가지급 적수 계산 넣어놨고 인정이자 계산 이렇게 해주면 돼요.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죠. 자, 여기에서 1번과 2번은 다 했고요. 그 다음 3번에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인정이자 계산하라고 돼 있죠. 자, 이것은 여기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할 때 이거랑 그 다음에 당좌 대출 이자율이 있어요. 이거는 4.6%로 적용이 돼요. 그래서 그 중에 두 개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적은 걸로 해서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던 부분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 계산에 아까 다시 이제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당좌대출 이자율 및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클릭을 해서 전체 임명을 불러왔을 때 4.6%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, 그 다음에 인정이자를 했을 때 얼마냐면은 1809-8365원이 돼요. 그래서 4.6%인 당좌 이자율을 했을 때 1809-836. 그 다음에 가중평균 했을 때 가중평균은 아까 3번에 가지급금 가수금 계산했을 때
가중평균 차입이자를 해서 다시 전체 임명 불러오기를 해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자율이 없죠. 그래서 이자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이자율을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이자율을 적용할 때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자율이 나와요. 이렇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래서 이자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적용할 때 해당하는 금액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5.25%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4억에 잔액적수 2,100만원 적용했을 때 5.25%더라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적용을 했을 때 적용 키를 눌러주면 돼요. 그러면 각각의 5.25%를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가 이자율에 적용해주면은 나오는 거죠. 그럼 이렇게 해서 인정 이자율을 계산을 했을 때 가중평균 차입 금액이 얼마냐면은 5.25%가 나오더라. 그래서 얼마냐니까 206557 나오더라.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둘 중에 하나 작은 금액으로 적용을 해주면 돼요. 둘 중에 하나 작은 금액을 적용해주면 되는 부분이고, 그래서 이제 최소화되는 방향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해라 라는 이 문제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당좌대출 이자율은 지금 다시 지워졌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다시 3번으로 해서 다시 전체 임명 불러오기를 해서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인정이자 계산을 통해서 4.65%, 4.6%에 해당하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4번 인정이자 계산에서 조정 대상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학계 등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세무 조정을 할 거예요. 이 부분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5번에 뭐 건별로 세무조정 반영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건별로 적용할 부분도 없고요. 이 하나로 다 끝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실무수행 평가 법인세 관리 3번입니다. 자, 평가 문제입니다.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입니다. 대표이사 김지민 14번 차감족수 금액은 얼마인가? 차감족수 144억 원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고, 그 다음에 근로자 김성실의 차감족수 금액은 얼마냐? 김성실은 이 사람은 사용이나 했었잖아요. 사용이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금 적용을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0원이 되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문제 3과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입금 산입으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. 이 경우에 아까 학계 등록을 했을 때 세무조정 했는 금액 1809-8365원. 자,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